안녕하세요, 빈둥타로입니다. 자, 오늘도 귀여운 것들과 함께 또 나타났는데요. 오늘 또 보여드릴 새로운 귀여운 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 짠! 요즘에 캐치 티니핑 유행하는 거 아시죠? 저는 이거 유행하기 전부터 갖고 있긴 했었는데요. 이번에 선물을 또 진짜 많이 받아서 이렇게, 이거는 베이비 티니핑이라고, 캐치 티니핑이 어른이거든요? 얘는 애기래요. 그래서 얘 피규어? 인형? 또 랜덤 인형도 뽑아서 이 베이비 티니핑 중에서 캔디핑의 아기 시절도 있고요. 이거는 이름이 뭐였더라? 샤샤핑인가 그래요. 샤샤 맞나? 샤샤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열면은 뭐야? 이렇게 열면은 부서진 건 아닙니다.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귀여운 거 보여드리려고 잠깐 갖고 왔고요. 이거까지만 넣고 할까요? 자, 잠깐 가져와 봤어요. 다들 연말 잘 보내고 계신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연말이라 확실히 좀 바쁘고, 또 저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대 사람으로서 이렇게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한 순간의 점을 볼 때, 그리고 막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또 점이라는 게 그 순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도 뭐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저는 어떤 기운이 딱 느껴서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좀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가 맞나? 24시간 내내 제 기운을 계속 관리하고 써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온오프가 되면 좋은데 온오프가 안 되는 게, 하다못해 잠을 자더라도 잘 때도 꿈을 꿔요. 그러면 저는 그게 보통 의미 있는 꿈이니까 잘 때도 뭔가 완벽하게 쉬는 것 같지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그게 사실 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뭔가 느껴지고, 막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저의 잡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되게 피곤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더라? 그래서 제가 연말인데다가 게다가 이제 개인적인 약속도 생기지, 그리고 뭐 이렇게 손님 보는 거는 저는 항상 기운을 많이 쓰니까, 그런데다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꿈도 저는 많이 꾸거든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그런데다가 또 이제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해결해야 할 저의 문제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서 딱 진짜 연말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바쁜 것 같아요. 사실 직전 영상을, 제가 이 멤버십 영상을 직전에 올리긴 했는데, 그때 신년운세 때는 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목이 되게 안 좋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을 좀 아끼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서 솔직히 라이브 방송도 거의 안 하고, 영상도 지금 엄청 자주는 못 올리고 있거든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제 건강을 진짜 조금씩 비축해놓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경지에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히려 진짜 건강을 일찍 관리할수록 일찍 관리에도 이르지 않다? 이런 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부터 그냥 진짜 뭐 가능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관리를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어떤 걸 가지고 왔냐면요. 제가 오늘은 조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실험이니까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선택지를 조금 줄이고, 애초에 선택지를 제가 한 7개씩 하는 게 저만의 법칙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7개를 맨날 하자니 영상을 매번 찍을 때마다 1번부터 벌써 지치는 거예요, 마음이. 7번까지 가야 한다는 그 생각에. 그래서
선택지를 가끔씩 6개, 5개, 뭐 4개 이렇게까지 줄이는 적도 있는데 줄이는 것도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줄이니까 또 나한테는 신빙성이 그냥 좀 정확도가 확실히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7개까지 하는 것도 정확도를 위한 건데 그냥 방법을 안 생각해봤다요.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선택지를 줄이고 선택지 안에 선택지를 제가 한 번씩 만들었던 거 혹시 제 영상 옛날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영상 보면 1-1, 1-2 이렇게 나온 게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번호에서 그게 땡겨서 그랬는데 아예 정식으로 1번에 또 1-1, 1-2, 1-3 뭐 이렇게 1-A, 1-B, 1-C 이렇게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선택지를 제가 한 3개? 3개로 줄이는 거야. 진짜 너무 아쉽다면 4개. 그래서 뭐 4-1, 4-2, 4-3, 4-A, B, C까지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정확도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1번을 뽑았다고 해서 모든 게 또 1번과 맞을 순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저는 엄청 좋은 생각 같아서 오늘 간이로 할 거니까 선택지 3개로 먼저 아싸라게 우리 시작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어떤 카드로 선택을 하면 좋을지 근데 저는 왠지 이 카드가 오늘 땡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카드 셔플 할 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선택지만 딱 만들잖아요. 근데 선택지만 만들지 않고 카드를 여러 장을 이렇게 따닥따닥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선택지를 하고 처음에 1번 분들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카드를 여러 장을 짜자닥 놔서 그때 다 이렇게 이런 뭐라 그러지? 하여튼 다 뒤집은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원래 저의 그거대로 그때그때 뽑는 게 좋을지도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저의 구상을 한번 말로 뱉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한 건요. 선택지 3개만 만들 거예요. 선택지를 딱 3개만 만들고요. 자, 선택지 3개를 마음을 담아서 자, 이렇게 3장을 먼저 선택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시도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자, 우선은 3가지 중에 지금부터 카드 선택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쯤이면 한 가지 고르셨을 것 같은데요. 번호를 랜덤으로 놓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꼬지 않고 싶어. 그냥 1번, 2번, 3번으로 놓을게요. 그래서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이렇게 두고요. 자, 1번부터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자, 1번을 뽑으신 분들은요. 우리 곧 새해가 앞으로 다가와 있잖아요. 그래도 이 신년을 조금 새해년을 기다리는 느낌, 미래를 좀 기다리는 기운이 있어요. 내가 올해를 보낸 것도 나름의 뿌듯함을 좀 느끼고 있고요. 내년은 좀 어떨까? 내가 이렇게 좀 열심히 했으니까 내년은 좀 좋은 거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먼저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굉장히 성향이 반반이신 것 같아요. 좀 냉철하고 생각이 이성적이고 이런 면도 있고 생각을 잘 잘라내는 면도 있는데 반대로 또 별거 아닌 것에 굉장히 깊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반반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성향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으신 분이셔서 나는 조금 복잡한 면도 있지만 생각보다 또 단순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반이 섞인 기질이 느껴진다.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고민도 같이 느껴지는 게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게 약간 진로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고 상대방이 있으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좀 밍숭맹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든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바로 안 선다든지 뭔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생각이 완전히 명료하진 않다. 명료하다 해도 한 70% 정도만 명료하고 가끔은 60% 50%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확신이 있어서 1번 분들 첫 번째 조언은요. 자기 확신을 조금 길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1번 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느껴봤을 때는요. 그래도 좋게 대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뭐 감정적으로 군다든지 내가 기분 안 좋은 거를 막 표출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하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난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가면을 적당히 잘 쓰고 지내는 모습과 속으로는 진짜 너무 짜증난다. 이런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 찻잔 4, 요 카드가 나왔는데요. 요 해서 그냥 직접 읽어드리면 당신은 결정하기 힘든 선택을 해야 하지만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기회가 너무 많다고 느끼는데 다 조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선택지를 다른 것과 저울질하느라 고생 중일 수도 있어요. 그 결정을 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당신의 직감을 활용하세요. 그다음에 거꾸로 뒤집힌 것도 한번 보면요. 고립과 자기 안으로의 침잠을 상징합니다. 자아성찰과 자기 반성은 건져낼 수 있지만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이 카드는 가족, 친구들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첫 주전자를 꺼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자, 요 해석에서 볼 수 있는 거는요. 지금 뭔가 고민되는 게 앞에 있으시다고 하면 그거를 좀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뭐 생각이 많을 필요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 직감을 따라가라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많으신 타입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그래도 너 나한테 잘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 회사가 좀 좋긴 한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건 또 이랬는데 근데 이건 너무 괘씸한데 뭐 이러면서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저렇게 하면 내가 이런데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저울질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고려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근데 사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거는 누구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거의 그냥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어렵고 욕심이라는 말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려면 정말 하나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어떤 하나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많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여기서는 과거를 회상하는 카드도 같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이게 만약에 고민하시는 게 사람에 대한 거라 하시면 그 사람과의 추억, 과거 이 사람이 잘해줬던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못 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이직을 해야 돼. 근데 내가 그 과거에 그래도 여기 그냥 오래 다녔는데 내가 여기 경력이 좀 많아.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이직을 너무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과거에서 오는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막는 내가 결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주는 그 원인이 과거에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카드를 이제 역방향으로 해석을 했을 때 전 역방향을 뽑진 않지만 역방향 해석도 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 역방향 해석은 내가 생각이 너무 끝없이 들어가다 못해 이렇게 고립되고 뭐 내가 너무 내적으로만 돌고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것을 좀 경계하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역방향 해석은 완전히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생각이 많은 기운도 물론 느껴지시지만 언젠가는 그 생각이 똑 하고 잘리면 되게 또 단순 명료하게 가실 수 있는 성향이거든요. 1번 분들이. 그래서 곧
뭔가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카드가 좀 이렇게 덩어리진 카드도 나오고 이 좀 결과 카드나 미래 카드에서는 결국에는 완성도가 있는 카드가 나오고 또 이 사람의 표정만 직접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여유 있잖아요. 여유 있게 미소 짓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카드도 되게 좋게 봤던 게 뭔가 그래도 이 일본 분들이 스스로의 그 자신감이 없진 않아요, 분명히. 자신감이 좀 있는 카드들이 자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향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을 때도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사회화가 잘 돼 있으신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성격이 튀고 너무 뭐가 나 있고 이러면은 솔직히 사회생활 하기 저는 어렵잖아요. 저도 옛날에 좀 성격이 튀어서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이 일본 분들은 뭐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그래도 지금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지내는 데 있어서 그래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정도로 발달이 되지 않았나 그런 성향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했죠. 1-1번, 1-2번 이렇게 해서 우리 위에 카드 중에 마음 가시는 걸 하나 골라보면 제가 추가로 리딩을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1-1, 1-2로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 카드를 한 장 골라주세요. 자, 1-1번, 1-2번 뽑으신 분들 조언이 조금 다릅니다. 1-1번 분들은요. 자, 이번 이제 들어온 나의 운의 기운이 대놓고 이제 빨간색이죠. 조금 움직여라, 활발해져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 뽑으신 분들은 카키색이죠. 이동 변동을 주기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게 좀 본전이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오히려 좀 이동수가 들어와서 변화를 주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뭐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도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하실 때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있는 그런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 게 1번 분들의 조언이고요. 그다음에 1번 분들은 밖에 나가서 막 이런 연말 행사나 이런 자리에 좀 많이 나가시는 것도 좋고 운동하시는 취미가 좀 있으시면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나를 꾸미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잘 꾸미고 다니시면은 이런 나한테 오는 화기를 잘 쓸 수가 있다. 오히려 얼굴을 좀 내비쳐야 되고 관심을 좀 받아야 하는 직업이시면은 이 화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이 지구 세상이, 인간 세상의 기운이 굉장히 점점 좀 차가워지고 있고 점점 좀 습해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안에서 화기를 좀 많이 갖고 있으시면 오히려 지금 시절, 지금 세대에서는 좀 내가 가진 기운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해지고 좀 도움이 되거든요. 대신에 이 화기에서 주의할 점은 다혈질, 좀 욱하는 거, 그리고 술도 포함인데요. 과음, 폭음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말고는 앞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운이 또 화의 기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기운도 화의 기운이 뭐 원래 강하거나 아니면 화의 기운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기운을 잘 쓰시면은 좋을 것 같다가 1번 분들의 리딩이고요. 1-2번 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한 번 더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진 않은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정말 고려해야 될 거를 고려한 게 맞는지 등등등 이런 거를 좀 점검을 해보시고 결정을 섣불리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2번 분 조언이거든요. 지금 당장 결정을 당장 내리면은 좀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색깔 자체는 내가 마음이 명료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컬러가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쨍하고 확실한 컬러가 나오지 않고 조금 흐릿흐릿하면서도 탁한 컬러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지금 마음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많이 했고 말은 많이 한 것 같은데도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해요. 조금씩 생각 정리를 하시면 나아질 걸로는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된다까지가 이번 분들께 드리는 조언 한마디이고요. 자, 우리 이 카드 중에서도요. 우리 ABC로 생각을 하고 하나 뽑아보시면 제가 또 이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1-A 카드 뭔가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거 1-1이랑 조금 비슷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 그리고 이성운이 사랑운, 애정운, 연애운이 좀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뭔가 나한테 들어오는 뭐 미팅 자리나 소개팅 자리 뭐 새로운 사람이 나한테 들어오면 한번 관계를 조금 호의적으로 대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성숙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는데 지금 딱 기로에 서 계시다, 시발점에 와 계시다라고 보입니다. 어떠한 기계적인 거, 공적인 거, 일적인 거, 직장 문제, 성숙한 남자? 좀 이렇게 막 일을 직장에 뭐 그런 상사가 있으실 수도 있고 약간 우리네 그냥 한 40대 뭐 적어도 30대 후반에 40대에서 많으면 50대 정도 되는 남자의 모습도 좀 보이는데 좀 직장 고민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을 뭐 이직을 한다거나 변화의 시발점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기와 이 기회를 좀 잘 잡으셔야 된다. 근데 아마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나한테 좀 귀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장에서나 어디 공적으로 내가 봐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많이 잘 보여야지 나중에 승진이 된다거나 뭔가에 좋아.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떠오르면요. 그 사람에게 좀 잘 보여야 된다라고 카드도 말하고 있어요. 좀 안전하게 가셔라. 그 사람하고 갈등을 만들지 말고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내세우기보다는 그냥 조금 맞춰줘라. 상대방 좀 맞춰주면서 가면 내가 하는 일을 좀 이로울 거다. 이런 말이 메시지가 나와요. 어느 정도는 사회적 가면을 이미 잘 쓰고 계신 분이 뽑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그 뭔가 기회를 얻기 위했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귀인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인연수도 아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정말 여기서 좀 나비 효과가 커지면 나비 효과처럼 가면 내 인생에 있어서 좀 큰 영향을 주고 좋은 쪽으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아마 새 운이 오면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앞으로 한 1개월 뒤, 2개월 뒤, 3개월 뒤 그리고 6개월 뒤, 뭐 1년 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미래 운을 봤을 때 그 안에는 분명히 뭔가 좀 들어와서 그리고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한테 좀 그 전환점, 변환기가 될 수 있는 시작이다. 라고까지 리딩할게요. 다음에 1-B 뽑으신 분들은요. 이분도 1-1번 분들과 공통점이 있는데 나의 기운이 굉장히 당차고 대차고 굉장히 또 그런 와중에 이성적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말에 힘이 좀 있다. 내가 행동을 하면 행동력이 좀 있다. 그런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강한데요. 보통 이렇게 행동력이 강하면은 이성적인 거는 좀 떨어지고 만약에 뭐 좀 다혈질이야, 감정적이야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B 뽑으신 분들은 이성적인 사고도 같이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한테 어떠한 운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잘 판가름을 하시고 가지치기를 잘 하시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도 나한테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좀 판가름을 잘 하실 걸로 보여요. 잘 해야 된다라는 말도 되고 잘 하실 거라는 말도 돼요. 그리고 B번 분들은 지금 나 자신과의 싸움, 내가 어떤 것에 맞서서 굉장히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에너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꿈자리가 좀 안 좋다거나 몸이 좀 안 좋다거나 뭐 고민이 좀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B분들이 혼자서 감내하고 있는 게 자꾸 느껴져요. 그거랑 싸우느라 어쩌면 냉정과 이성, 뭐 감정과 이성 이런 것들이 싸우는 이유가 그런 거에서 비롯되지 않나. 어떤 내가 지금 남한테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으셔서 그런 거이지 않나.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남한테 하소연하거나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혼자 좀 안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만약에 정말 중대하다고 하면요. 저는 법의 힘을 좀 빌리거나 어쨌든 법의 심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공식적인 공적인 걸로 방법을 찾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말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에 가깝다라고 하시면 단순하게 우리 맑은 동해바다 한번 여행을 다녀오신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산이 있으면 우리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신다든지 대신에 밤에 말고 낮이나 아침 일찍이요. 해 지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나의 에너지를 조금 개운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좀 하시면서 계속 이제 개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운법이라고 그러죠. 나한테 있는 그 기운을 잘 돌게끔 기운이 또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만 돌면 내적으로 이렇게 뭉쳐서 터지거든요. 그거를 김을 계속 빼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자연의 힘을 많이 빌려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다에 다녀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산도 좋지만 바다도 좋았던 것 같아. 그렇게 내가 좀 끌리는 곳 한번 여행을 좀 다녀줘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문제로부터 조금 수월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신다까지가 일단 B번분들께 드릴 수 있는 리딩이고요. 자, C 뽑으신 분들은요. 조금 대놓고 고민하는 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나의 마음이 C분들도 아까 1-2번 분들과 비슷하게 좀 명료하지 않음이 느껴져요. 어쩌면 우리 답정너라 그러죠. 나는 사실 답을 정해놨는데 고민하는 시간만 좀 길어지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 뽑으신 분들은 좀 꿈자리가 약간 혼란스럽다? 좀 기분이 뭔가 심란스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C번 분들은 다른 사람의 자문을 구하고 좀 고민 상담을 하고 하소연을 하는 거를 좀 추천해요. 왜냐면 내가 진짜 답을 정하고 있는데 고민되는 거라 해도 남한테 얘기를 들음으로써 내 결정이 훨씬 명료해지실 거고 아니면 내가 진짜 답정너가 맞는지 아니면 답정너는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근데 내가 알면서 그냥 고민을 좀 더 했을 뿐이야 인지 이런 방향이 좀 확실해질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좀 힘을 빌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애초에 어쩌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문제를 길게 내가 끌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사실은 답은 내가 알고 있다. 정답을 내가 알고 있다. 물은 정답을 알고 있다. 이런 것처럼 C분들은 좀 스스로가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의 직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충고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자, 연애운을 한번 받으려고 잠깐 꺼내봤는데요. 그냥 한 장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이제 1번 분들 리딩으로 갈게요. 나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해석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더 보조 카드를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무 카드는 옆에 어떤 카드가 오냐에 따라 해석이 좀 달라지는 카드라서 일단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뭐 고민이나 문제가 근데 그런 고민들이 조금 장기간 지속됐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우울감 이런 거를 좀 느끼고 계시다? 뭐 아니면 나의 이제 운으로 보면요 꼭 연애 부문이 아니더라도 약간은 변화가 이제까지는 뭐 오늘날까지는 많이 없으셨나 봐요. 계속 좀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근데 우리는 결국엔 미래 운이 궁금하잖아요. 앞으로는 좀 변화가 정말 오긴 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 뭐 어떤 새로운 것이 오는 카드가 후에 미래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1번 분들 1-1, 2번, 1-ABC로 너무 많이 나눴다가 나눈 채로 계속 나눠서 또 해석을 하면 헷갈리실까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카드는 그냥 1번 포괄적으로 뽑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힘든 게 끝나고 좀 새로 좋은 게 온다. 이 스토리텔링은 지금 뭐 다 그냥 적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게 좀 신년 운세, 좀 내년에 좀 어떨지, 앞으로 운이 어떨지, 그리고 현재 고민이 해결될지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기점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해도 해결이 된다? 근데 그게 언제냐? 새해가 오면, 신년이 오면, 아니면 새해 달이 오면, 더 빠르면 새해 주가 오면 그리고 조금 느리다 해도 어쨌든 1년 안에는 이런 식으로 각자의 시기는 조금 달라요. 근데 고민이 어쨌든 해결이 될 것이다. 이 인고의 시간이 끝날 것이다. 뭐 영겁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언젠가는 새로운 좋은 것이 올 것이다. 전환점이 온다. 근데 이게 제너럴 리딩이라서 사람마다 시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 좀 포괄적으로 좀 얘기를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달, 뭐 음력 초하루, 아니면 새년, 뭐 아니면 뭐 세 달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어느 쪽으로든 제가 이 영상 하나로 힘을 드리고 싶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딱 이 카드 똑같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기운이 조금 상큼하지 않고 약간 심란싸다 이런 에너지가 강하죠. 근데 또 중심을 곧 잡는다. 근데 제가 1번 분들 카드 쭉 뽑으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요. 약간 종교적인 색깔이 좀 짙어요. 그러니까 이건 집안에 뭐 제 굉장히
독실하신 종교인이 좀 계시다거나 뭐 스님이 계시다, 뭐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신다, 뭐 성당을 열심히 다니신다, 절에 진짜 열심히 다니세요. 제가 절에 다녀요. 제가 종교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종교적인 색깔이 강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영적인 기운이 조금 발달이 되신 분들이 일본 분들 중에서 많은가 봐요. 자꾸 영적인 카드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장소에 가면 그냥 뭘 느끼고 뭐 소름이 그냥 잘 돋는다든지 한 번씩 꿈을 꾸면은 뭔가 신기한 꿈을 꿔요. 네, 예지몽도 한 번씩 꾸는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인가 봐요. 자, 근데 이 1번 카드 결국에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나왔던 컵4 카드 있죠? 그거 해석 제가 읽어드릴 때 당신의 직감을 활용하라고 나왔었어요. 우리 이 카드 기억나시죠? 이게 첫 번째 카드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고민이 있을 때 결정을 할 때 직감을 이용하라는 카드예요. 근데 지금 고민이 있어도 없어도요. 이 1번 분들은 나의 직감을 좀 건강하게 잘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 영적인 카드가 계속 나왔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신기 없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러잖아.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일본 분들은 어쨌든 그런 타고난 감이 진짜 좋은 건 맞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건강하게 살리면 좋다. 근데 이런 기운, 영적인 기운이 좀 발달하신 분들의 또 단점 아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좀 예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향을 좀 잘 받고 내가 뭐 어디를 가면은 기운을 잘 타서 뭐 터가 좋지 않은 곳에 갔다 오면 내가 괜히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괜히 뭐 그날 안 좋은 꿈을 꾼다든지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나. 그럼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쎄하고 그런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런 관계를 말한 거 아닌데 그런 관계도 포함이긴 해요. 어떤 관계를 딱 지속하고 딱 맺게 되면 그때부터 좀 감긴다 그러죠. 기운이 혼탁한 것에 내가 확 감겨버려요. 그러면 나까지 그 기운이 같이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기운의 사람을 사귀게 되거나 아니면 곁에 그냥 친구로라도 두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배어드는 게 있고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게 좀 느껴질 수 있는 체질이시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1-1번인가? 1-A에 조언 드린 것처럼 자연으로의 여행, 자연으로서의 그런 좀 기운을 맑히는 행위를 좀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미 종교를 좀 갖고 계시다고 하면 기도를 하실 때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기보다는 제가 건강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만약에 아니면 누구 힘든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위해 기도를 할 때도 그 사람이 힘든 것이 좀 달아날 수 있게 대신에 뭔가 방법이 있으면은 우리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신 앞에 우리는 한낱 인간이라 모른다. 그런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뭐 해안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얻고 우리 인간은 좀 비우고 내려놓는 기도를 좀 하는 게 전 정석 기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쏙쏙쏙 신기하리만큼 나를 뭔가 구해줄 수 있는 징조,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방향,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향,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조금 종교적인 것에 어느 정도 의지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은 제가 오늘 사실 주제를 완벽히 정하고 본 게 아니었는데 그냥 고민 있으신 분들 그냥 오셔서 보시면은 얼추 맞게끔 리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힘든 게 없으신 분들은요. 지금 이대로 좋아요. 내가 막 꿈자리가 이상하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나의 어느 정도의 촉으로 사시는 분들은 또 그걸로 또 살아가요. 그게 촉이 있는 게 저는 좋은 쪽으로 발현을 해서 잘 쓰시면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너 촉 좀 좋대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그런 것만 안 하면 어느 정도 기운을 내가 느끼고 쓸 줄 아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어쨌든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내 미래 운이 또 제가 또 미래 운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년 운세처럼은 안 봐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자 주변 사람과의 좀 귀인의 운, 뭐 연애 운, 애정 운, 사랑 운, 그리고 사람 간의 화합, 도움,
궁합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다. 결과 카드예요, 이 두 개가. 그리고 결실도 이룰 수 있다. 이거 사실 좀 가정을 이루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누군가 나타났을 때 가정을 이루고 결실을 이루고 사귀고 결혼을 하고 뭐 아기까지 생기고 이런 것도 가능한 카드예요. 그다음에 그런 연애 문제, 사랑 문제 아닌 사람들은요. 일적으로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생긴다든지 동업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떠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귀인과 굉장히 그 합이 잘 맞아서 굉장히 좀 승산이 있다. 그리고 뭔가 수확을 한다. 얻는 게 있다. 그 사람과의 얻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좋다. 어쨌든 사람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촉이 좋고 뭐 이런 거 좋고 기운을 잘 느끼고 사람 운도 좋고 내년 되면은 좀 인생의 전환점이 좀 올 수 있는데 그걸 좀 사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여기까지 리딩 끝까지 잘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인데요. 이 카드 아시죠? 이 타로로 내 채널에 유입된 사람 많아. 제가 이 카드는 왜 지금 추가로 마지막으로 이벤트적으로 이벤트는 아닌가? 하냐면요. 자, 그 와중에 이 1번 분들 중에서 재회 기다리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 남아 계시고요. 재회 기다리는 거 아니시면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됩니다. 자, 1번 뽑으신 분들 중에 내가 재회를 기다린다든지 뭐 짝사랑을 하시고 계시다든지 뭐 썸을 타고 있는데 관계가 확실치가 않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마지막 이제 타로거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또 뽑았죠. 이건 제가 카드가 너무 예쁘고 기분이 좋아서 남겨놓고 있는 거고요. 4장이었네요. 자, 우리 이 4장 중에서 내가 혹시 재회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든지 내가 이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하다. 이게 꼭 남녀 사이가 아니고 연애 관계가 아니어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이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하나 뽑아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1, 2, 3, 4, 1, 2, 3, 4라고 생각하시고 뽑으셨나요? 금방 그냥 뒤집어 버릴게요. 1번 분들 일단 한마디로 재회운 너무 좋습니다. 1번 분들은 지금 카드가 다 긍정적으로 나왔죠. 1번을 뽑았든 4번을 뽑았든 대체적으로 지금 다 긍정이에요. 1-1번 뽑으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 되어줄게. 나는 너를 믿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대방과 나의 마음이 좀 쌍방이고 두 분이 좀 신뢰가 두텁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다시 만날 수밖에 없거나 결국 너는 나고 나는 너였어. 이런 식으로 좀 만나게 될 수 있다. 혹은 뭐 지금 관계가 개선까지는 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떠올릴 때 굉장히 믿음이 강하다? 신뢰가 강하다?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한 어떤 신뢰가 있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거의 그냥 긍정을 보셔야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 뽑으신 분들도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낼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대박이죠? 이거는 그냥 제외하겠다는 거죠.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분은 100% 그냥 거의 제외하신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카드고요. 3번.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이제 여기가 약간 확률이 아직은 높진 않지만 이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진행 중이에요. 당장 제외를 오늘 내일 하냐 하면 몰라. 근데 그럼 제외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굉장히 열린 결말인 채로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게 1번 분들 마음이면 내가 결정이 서야 되는 거고 오히려 상대방은 마음이 확고한데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나는 확고한데 상대방이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자, 조언을 혹시 카드가 둘 중에 이걸로 볼게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 너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 자, 이거 두 가지 나온 거 그냥 다 셋 다 놔볼게요. 우리 둘 사이에 누가 있어. 그 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있어. 3번 분들은 지금 한쪽이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한쪽이 좀 새로운 이성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른 여자 남자가 있거나 내가 다른 여자 남자가 있어서 고민이 돼. 그러니까 약간 삼각관계야. 아니면 둘 다 새로운 관계가 있어. 근데 또 각자의 서로를 잊지를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사각관계로 좀 있고 있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더 조언을 할 수는 없는 게
일단 뭐 한쪽이든 내 쪽이든 정리를 해야 만나가 되는 거니까. 옆에 또 누가 있는 채로 줄다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옆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정리를 하면은 뭐 그때 되면 방법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옆 사람이 옆에 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참 아직도 마음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히려 옆 사람이 있는데 생각이 날 정도면 전 옆 사람하고는 정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옆 사람은 진짜 예의도 아니고 옆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두 사람을 사랑하시는 건가? 하여튼 그런 거잖아.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든 나든 그 해당되는 쪽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된다. 상대방이 그렇다 하면 그 사람 정리할 때까지는 절대 저는 저 같으면은 연락 안 할 것 같아. 연락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릴 것 같아. 왜냐면 본인이 정리하고 와야 되는 거지 내가 정리하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지금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금 상대방의 이제 선택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3번 분들은 이 지금 리딩이 너무 잘 맞는다 하시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나 그냥 추가 카드 하나 뽑아보면요. 하나 더 뽑아볼게요.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정리하고 와도 이상하지 않고. 근데 하나 그런 생각은 든다요. 정리하고 와도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저울질을 했던 사람이면 그 이후에 또 그럴 수 있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3번 분들 잘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딩이 잘 맞는다면요. 그다음에 이제 4번 분들 나를 조금만 기다려줄래? 이것도 제외 확률 이거 높죠. 그러니까 지금 1, 2, 4번이 제외 확률이 2번이 제일 높고요. 1번이 그 다음, 4번이 그 다음, 그 다음에 3번이 그 마지막이에요. 확률이 제외 가능한 확률이 높은 정도가 2번은 거의 100%라 보시면 되는데 이 4번 분들도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뭔가 바쁜 게 있나 봐. 일에 뭐 집중해야 될 수도 있고 가정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카드 대놓고 근데 이분들 열린 결말인데 이분들은 가능성이 좀 높아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기다려줘도 되는 그런 정도의 확률입니다. 또 4번 분들도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진짜 딱 하나만 4번 분은 기다려보세요. 가능성 되게 높아요. 기다리면 연락 오거나 기다리면 다시 만난다 쪽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도 그냥 우리 한번 이렇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로 나중에는 이렇게 재회운도 진짜 좋긴 좋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재회운이 좋기 때문에 우리 이거 운빨로 가야 돼. 재회운 너무 좋아요. 뭐 거의 진짜 될 확률이 너무 높아. 어쨌든 제가 보너스로 끝에 재회운 살짝 한번 봐봤어요.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완전 짬뽕으로 점을 봤는데 이 짬뽕으로 하니까 더 오래 걸리네요.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아직 1번이라니. 나 지금 거의 얼마나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짬뽕으로 해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재밌을 것 같아. 나라면 이렇게 봐주면. 이거 성향 맞으신 분들은 오늘 좀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여러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1번 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막힐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저를 처음 찾아오신 분들, 그리고 여러 번 찾아오신 분들, 그리고 이미 기존 구독자분들 다 반갑고요. 새해 맞이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또 새해에 또 진짜 더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올 테니까요. 뭘 돌아와. 나 이미 여기 있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추가 카드 뽑으면서 느낌을 탁 받아보겠습니다. 자, 2번 분들, 어머 귀여운 카드가 딱 나왔죠? 자, 2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딥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가면요. 법적인 송사, 법적인 문제에 좀 연루되어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법적인 문제에서 좀 뭔가 겪고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내가 너무 초라해. 이거 좀 내가 너무 초라해. 이런 내가 부끄러워. 너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우울한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무슨 일이 있으신지 나오는지. 뭔가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에너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누워있고 기본적으로 아니면 내가 혹시 우울증을 좀 오랫동안 앓고 계시거나 번아웃이 오셔서 이 카드 뽑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 카드랑은 에너지 자체가 너무 달라요. 2번 분들은 너무 축축 처지고 피곤하고 막 좀 더 가면은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도 막 들 정도로 몸이 너무 처지고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몸이 힘들어서가만이 아니거든요.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몸까지 처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만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너무 크게 비쳐서 이번 분들은 제가 보자마자 걱정부터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너무 딥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다크하게 나오니까 그럴 때 해결을 주는 게 앨리스 카드거든요. 제가 앨리스 카드로 정말 명쾌한 답을 드린 적이 많아서 우리 앨리스 카드 제가 2장으로 이 지금 힘든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의 조각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스피어 5. 그러니까 꽉 막힌 의사소통과 오해로 인해 좌절하고 있든 최악의 갈등을 나타냅니다. 어떤 싸움에 끼어있든지 지금은 절대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우위를 차지하려면 창의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역으로 해석을 하면 휴전이 필요하다. 갈등이 영원히 지속되면 안 된다. 가끔은 상대와 지난 일은 잊기로 하고 악수하며 넘어가는 것만이 현명한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카드가 암시하는 게 대놓고 갈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사람 문제가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갈등이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법적인 송사 얘기했던 것처럼 법적인 문제까지 갈 정도로 나랑 어떤 악연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진짜 좋아했던 사람하고 헤어졌어. 진짜 좋아했던 사람하고 관계가 자꾸 단절되고 좀 오해가 생기고 뭔가 앙금이 생기고 억하심정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던 흐름이 아닌 거야. 그 사람과의 이 인간 관계에서.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잠시 멈춤 카드인데요. 새로운 견해를 검토해봐라.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이해해봐라. 지식의 폭을 넓혀봐라. 좀 더 의문을 갖고 궁금해해보세요. 너무 또 깊이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가끔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생각을 접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뒷일은 운명에 맡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그냥 가보세요 라는 말도 되거든요. 약간 무슨 일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어떤 게. 근데 그게 사람과의 갈등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는 좌절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라서일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 그 2가지 갈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번아웃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데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그나마 정확도 있게 조언을 드리려면 여기서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2-1, 2-2, 2-3, 2-4라고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 나의 해결책이나 나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 이런 것들이 좀 담겨있을 것 같은 카드를 마음속으로 한번 골라보시고 그 해석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방향을 정해서 해드릴 거고요. 현 상황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으실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아끼고 싶고요. 또 저는 굉장히 T이기 때문에 정말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드릴 수 있으면 찾아드리고 싶어요. 1, 2, 3, 4 중에 고르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카드는 쭉 뒤집어 볼게요. 자, 1번 뽑으신 분들은요. 또 여기서도 대놓고 이렇게 파이트하고 있는 카드가 나왔죠. 지금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미 그 뭔가 화를 안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계속 이렇게 싸우고 화내고 얼굴 붉히고 이러는 일이 자꾸 생겨서 내가 그 텐션이 너무 올라가져 있고 과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만 자꾸 나오는 거야. 진짜 생각하면 자꾸 욕만 나오고 그러는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두컴컴해져 있고 색깔도 굉장히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 게 내가 정말 버티기 힘들 정도로 감정이 좀 격해져 있다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요, 조언이 딱 일단 나오죠. 우리 진짜 어렵겠지만 감정을 좀 다스리는 그 방법을, 우리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이거 조금 캄다운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너무 아실 것 같거든요, 일본 분들이.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 있죠. 우리 좀 흙을 좀 가까이 합시다. 좀 흙을 밟고 좀 화분을 좀 기른다든지 아니면 맨발 걷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내 몸에 있는 이런 감각들을 조금 깨워주면서도 흙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 어딘가에 황토길 걷기 이런 거 하는 데 있잖아요. 맨발 걷기. 그런 데를 그냥 하염없이 걸어봐요. 아니면 어디 하염없이 산책을 하신다거나 그냥 무기한으로 그냥 무작정 걷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내 김을 서서히 빼줘야 되는데요. 우리 감정이 너무 격해졌을 때 운동으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분들 아싸리 대놓고 이렇게 복싱같이 좀 격한 운동이나, 복싱이 아니더라도 좀 화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하셔서 제가 볼 때 김을 좀 빼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들 일단 조언 여기까지 1번 조언이었고요. 2번 분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조금 방어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회피하고 있는 게 내가 있진 않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마음을 열어야 돼. 만약에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사과를 해야 돼. 그러면 온전히 하시는 게 좋아요. 온전히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고,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번 분들은 조금 그게 애매한 선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문이 조금만 열려 있잖아요. 문을 완전히 열어야 된다. 근데 다행인 건요, 문이 닫혀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예 닫혀있으면은 이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다행인 건 문이 조금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그 틈을 이용해서 내가 조금 괜찮아질 수 있는 마음을 좀 열고 조금 수용을 해보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문을 조금만 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닫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닫고 있는 부분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 중에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일단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뽑으신 분들은요, 제가 아까 그랬죠. 법적인 문제 있으실 수 있다고. 그러면 서류 같은 거를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아니면 변호사 같은 분이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명석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니신 분들도요, 오히려 1번 분들은 화를 좀 가라앉히고 2번 분들은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라 이거였다고 하면, 3번 분들은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냉철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가셔라 라는 조언이에요. 방향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좀 고수하셔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 사람 다시 안 볼 테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에 고수하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고수하셔라. 지금 드는 생각이 맞다, 정답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4번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 추측으로는 생각보다 별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1번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어쨌든 대체적인 2번 카드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2-4번 뽑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딥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시비비를 그냥 잘 가르면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냥 의견 충돌이나 그냥 내가 내 고집이 있고 나도 내 고집이 있고 상대방도 내 고집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는 그냥 의견 충돌에 불과하지, 이게 막 누가 옳고 그르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명료하게까지 가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의견 조율만 되면 끝난다. 그냥 너랑 내가 그냥 화해만 하면 끝난다. 아니면 그냥 아싸리 그냥 연을 끊거나 약간 이러면은 좀 되는 문제라서. 그리고 내가 이 4번 분들은 일단 내 입장이 굉장히 확실해요. 심지어 그 의견이 맞든 틀리든 근데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상대방일 수도 있어요. 그 의견을 바꿀 확률도 너무 낮게 보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부드럽게 해소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기거나 그냥 관계를 좀 멀리 하는 게 어쩌면 최선이지 않나 하는 게 4번 분들 조언이고요.
어쨌든 이번 분들 우리 조금 우울핑한 이 감정을 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이 카드가 또 답을 알려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두 장을 뽑았고요. 이 우울감. 근데 저는 이게 확실히 좀 결혼 약속을 하셨던 분이랑 이별을 하셔서 힘든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좋아했던 사람하고 이별이 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파혼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게 또 계약을 뜻하기도 하는데 뭐 좀 전세 사기나 이런 식으로 계약건에서 좀 돈 사기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좀 덤탱이를 썼다거나 돈적인 손해를 좀 봤다거나 이런 게 있나 봐요. 자, 이 카드가 두 번째로 나왔는데 이게 아주 대놓고 숙명, 끝, 단절, 카르마, 단칼에 잘라버리기 라고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게 긍정, 부정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큰 이별을 하셔서 이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변에 내가 잘라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이 카드가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저분한 잡동사니 정신사나운 일, 사람들을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수확되어서 잘려나간 벼에서 생명은 사라졌지만 남은 곡식은 또 수많은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소중한 양식이지요. 끝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 아니랍니다. 가 여기서 나오는 문장인데 제일 제가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상황적인 것도 이걸로 유추를 해보면 확실히 단절, 이별 이런 거에 대한 상심, 상실감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나에게 필요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단절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끊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나한테 당장은 괴로움으로 올지언정 그것이 숙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카르마의 또 업보 이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확실한 건요, 당장은 괴로워도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올바른 일이었구나. 당장은 너무 괴로웠지만 이것이 지나고 나니 나한테 무조건 깨달음을 주고 그랬어야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당장은 그게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서 우리 좀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 좀 시간 지나면 내년에는 좀 어떨지 우리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내년에 어떨지 우리 이것도 선택지 제가 연달아서 3장 놓을 테니까요. 마음이 가는 카드를 뽑아보세요. 그냥 1, 2, 3번 뭐 ABC라고 생각하시고요. ABC로 할게요. 이 중에서 내가 좀 앞으로 어떨지, 내 흐름이 좀 어떨지, 어쨌든 이게 진짜 나아지긴 하는 건지, 나아진다면 언제 나아진다는 건지. 자, 1번, 2번, 3번입니다. 자, A, B, C로 할게요. 자, A카드 뽑으신 분들은 근데 확실히 상황적으로 굉장히 좀 고통이 많으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은 진짜 좀 고통스러운 카드만 계속 나오는 게 정말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직은 아무 생각이 없대요. 내 자신도 아무 생각이 없고 기대가 안 되나 봐. 그러니까 미래가 기대가 안 될 정도로 어떤 큰 공허함에 좀 빠져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카드의 답이 촥 하고 안 나오는 게 또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뚫어볼게요. 또 이성적인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은 이 A분들은 감정에 빠져있으면 그게 독이 되나 봐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에 빠지고 빠지면 계속 우리 이렇게 지하세계로 땅굴 파고 들어가는,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감정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카드는 한마디 조언은 주고 있어요. 조금 냉철하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조금 일어나 보자고, 우리 조금만 하루만 더 잘 살아내 보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번 분들께.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듣는 분들이 힘들어 죽겠어서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심할 때는 반감도 들어. 뭔 말인지 알죠? 네가 내 상황을 알아? 네가 날 뭘 한다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힘들어 보이시긴 하거든요. 2번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1번 분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게, 2번 분들은 조금 더 분출형이에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안으로 돌아요. 내적으로 돌아서 혼자서 동굴로 자꾸 들어간다 하면 2번 분들은 그래도 조금 분출이 돼요.
말을 뭐 팍 뱉는다거나 뭐 행동에서 팍 나온다거나 언행에서 좀 티가 난다거나 그러니까 아예 감추고 계시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1번보단 2번이 좀 더 안심이 되는데 1번 분들은 왜 걱정이 되냐면 안으로 돌기 때문에 주변에 하소연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이렇다요. 너무 제가 힘들어 죽겠을 때 정말 기대 안 했던 사람한테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나한테 답을 줄 정도로 뭐 그렇게 똑똑하거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도움을 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큰 코 다쳤다. 내가 참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 생각을 한 게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닌데 그리고 내가 사람을 좀 급을 나눈 것처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을 나눴다는 게 뭐 이 사람 내가 잘 대줘야 되고 이 사람 못 해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래도 나한테 조언을 해줄 만큼 지혜롭진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약간 그 사람들을 조금 얕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커가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1번 분들, 2번 분, AB 분들이 얕본다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좀 갖고 있다고 하면 버리고 모든 사람한테는 어떠한 거라도 좀 나한테 좋은 게 올 수 있거든요. 나쁜 것도 올 수 있지만 그래서 고민 상담을 마음 열고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속는셈 치고라도 무슨 어디 가도 이렇게 뭐 점을 한번 보신다든지 상담을 한번 받는다든지 근데 물론 내가 간 곳이 제대로 된 곳이 아니면 나한테 좀 오히려 좀 짜증나는 그런 감정을 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막 강요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 혼자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제가 신령님 모시고 있어도 아무리 뭐 신령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해도 저도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바보라서일까요? 인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매 순간 똑부러지게 살 수는 없는 거야. 이 세상 누구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주변에 잠을 구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이제 C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다행히 상황이 좀 빨리빨리 나아질 수 있는 뿌리가 보입니다. 씨앗이 좀 보여요. 지금 이 힘들었던 것들이 서서히 진짜 나아지고 있는 흐름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C 뽑으신 분들은, 진짜 좀 시간이 약이다 하고 좀 기다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AB 분들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결국에는 제가 ABC라고 뽑았지만 이것 또한 모두 다 2번의 카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2-ABC가 다 각자의 카드처럼 겉으로 나와 있어도 포괄적으로 보시면 저는 이걸 과거, 현재, 미래로도 봐요. 그래서 2번 분들도 우리 이 단계를 잘 거쳐서 이거를 잘 끝마치면 괜찮아진다. 꽃이 핀다. 근데 이게 솔직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은 좀 걸린대요. 최소 6개월이에요. 최소 6개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요? 나아진다는 거에 우리 의미를 둬야죠. 당장 오늘 하루아침에 괜찮아지면 좋겠는 거 저도 많거든요. 저도 막 오늘 당장 내가 내일 해결됐으면 좋겠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항상 이렇게 인내심을 기르게 된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 때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뭐 아무리 내 삶이 막 엄청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이런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거든요. 근데 딱 이번 분들도 우리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만약에 또 다른 영상 올리고 하면은 그때 또 내 운수가 어떻게 변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또 카드 보고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요. 제가 오늘은 약간 시범 타로예요. 새로운 시도를 아직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리딩은 열심히 했지만 방식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제 채널에 보면은 지금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쌓였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한 5개월 됐나? 근데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보면서 마음 닿는 거 그냥 어떤 분들은 제 타로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저랑 또 내적 친밀감도 막 쌓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좋거든요, 내적 친밀감. 마음이 헛헛하다, 마음이 공허하다, 그러면은 제 유튜브 그냥 틀어놓고 보셔도 되고, 제 유튜브 아니더라도 내가 딱 들었을 때 마음 편해지는 유튜브 있죠. 그런 것들 틀어놓고 보면은 심신 안정에도 좋고, 저는 기운적인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꼭 보는 유튜브가 몇 개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시트콤도 많이 봐요. 저는 감자별이랑 하이킥 시리즈도 다 보고
아니면 진짜 옛날 예능, 뭐 무한도전 진짜 옛날 편이나 그런 좀 옛날의 기운이 많이 담긴 옛날의 어떠한 그런 양기, 그리고 재밌는 요소, 그리고 되게 건강한 감동 이런 거 담긴 걸 많이 보는데 그게 진짜 오히려 그냥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머릿속 비우기도 좋고. 어쨌든 이번 분들을 위해서 제가 리딩 이렇게 길게 해봤고요. 또 좋은 영상 올리면 또 그때 놀러와 주세요. 어쨌든 다 괜찮아질 거니까요. 아, 그 다음에 제가 보너스 하나 있는데 이거는 재회 기다리시는 분들만 보시면 돼요. 제가 맨 끝에 지금 재회운을 1번부터 하나씩 끼워놓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 채널 보시는 분 중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 제가 너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회를 원할 때 타로를 많이 찾아, 사람들이. 재회 관련해서 막 뭘 쳐보다가 타로를 많이 봐, 어쩌다가. 그래서 우리 재회운을 제가 봐드리려고 이제 마지막 보너스 코너입니다. 재회 기다리시지 않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재회 기다리시는 분들은 보시면 돼요. 기다려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그냥 중심 카드로 놓고요. 자, 상대방 속마음 카드랑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선택지 제가 3개 놓을 거고요. 자, 이게 약간 그거죠.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해야 되나? 포괄적인 운과 함께 이 끝물에 재회운을 넣는 저 어떤가요? 너무 센스 있지 않나요? 요게 완전한 속마음이 진짜 그냥 직설적으로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보조 카드로 이렇게 놓고, 자, 그래도 부족하면 뒤집어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하나 뽑읍시다. 1, 2, 3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혹시 내가 궁금한 그 사람 속마음, 재회운, 썸남 썸녀의 마음, 뭐 사귀고 있는 그 쉐리랑 싸웠는데 그 쉐리의 마음, 그 리언의 마음, 이런 것들 떠올리면서 하나 느낌이 오는 게 있으면 골라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느낌 오시는 게 없으면은 1번 끝에 있는 재회운으로 가셔도 되고 3번 끝에 있는 재회운으로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 닿는 카드를 한번 잘 골라보세요. 자, 이제 바로 1, 2, 3번 다 뒤집어서 그냥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카드가 진짜 골고루 나왔네요. 1번 뽑으신 분들의 재회운은요. 재회운은 굉장히 높은데 현실적인 상황이 좀 가리고 있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둘이는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재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무조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인데 현실적인 상황에 가로막혀서 진전이 잘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서로 너무 좋아하는데 헤어졌다거나 그런 이유로 보여요. 근데 이분들은요, 이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재회 무조건 하나요? 라고 하면 무조건 한다라고도 못하고 안 한다라고도 못하는데, 전제 조건이 그 상황, 나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해결되면 두 분은 무조건 다시 만나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두 분은 무조건 뭐가 사귀고, 무조건 재회를 하고, 무조건 결혼을 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그 상황이 뭔지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당연히 모르는 건가? 근데 그 상황이 해결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달라서 그 상황이 해결될까를 한 번만, 제가 보조 카드 한 번만. 이것도 완전 반반이네요. 상황이 해결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상황 곧 해결될 겁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상황이 해결 영영 안 된다고도 아니야.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만약에 뭐 상황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 카드가 나란히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확률은 진짜 반반이라고 보셔야 된다. 복불복처럼 좀 반반이라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이거는 좀 기다려보실 의미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분의 마음 자체는 이 상황을 떠나서 너무 갸륵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소중해서 그 감정이, 우리 이거 좀 이분들 좀 제일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불복이고 이거 조금 운명에 맡겨야 된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마음은 서로 너무 깊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여기까지는 일단 간단하게 보는 재회운이니까요. 2번 분들은요. 이 감정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근데 이 1번 분들하고는 좀 다른 게, 1번 분들은 두 분이 사이에 그래도 애정이 엄청 깊고 사랑이 깊었던 느낌이고 신뢰가 깊다고 하면, 이 2번 분들은 약간 진짜 불나방같이 엄청 깊고 그
과한 감정으로 엮인 사랑인데 과하게 또 괴로운 사랑이었나 봐. 그러니까 과하게 또 싸웠을 수도 있고, 이거 좀 다르게 여러 가지 해석이에요. 성적인, 육체적인 부분에서 너무 잘 맞아. 성적인 그런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 막 이런 데서 오는 과한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불처럼 화르륵 타서 나중에는 쟤만 남는 거야. 그런 식의 지금 마무리감이 그렇거든요? 이거를 상황에 따라 잘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자꾸 소모적인 관계가 아닌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성적으로 엮인 관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좋아하는 하는데, 뭐 그런 성적인 게 너무 주가 되는 관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감정보다요, 그런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그냥 얼레벌레 이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맞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아니다고 하면 다른 해석은요, 이 누군가 상대방이 혹은 내가 너무 심한 그런 정신적인 뭔가 문제나 그런 우울감이 심해.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게 서로한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날수록 난 너무 행복하면서 너무 괴로워. 약간 이런 이중적인 감정이 자꾸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란 사람이 상대방이란 사람한테 어떤 사연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개인 사정, 개인 사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뭔가 부딪히는 게 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분들은요, 다시 만날 수 있냐고 하면은, 확률은 사실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서로한테 좀 애증같이, 아니면 서로한테 너무 아픈 손가락같이 남는 관계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딜레마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의 딜레마 같아. 그 딜레마를 깰 수 있냐 없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제가 제 가능성이 있다 없다 높다 낮다도 함부로 판단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리딩 좀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 이분분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조금 리딩 부족하신 것 같으면은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제타로 한번 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땡기는 걸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 뽑으신 분들은요, 재회운이 오히려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반성을 했죠. 내가 널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으라고 반성을 했죠. 그 다음에 위에 나오는 카드도 굉장히 마음이 좀 풍족해지고 충만해지잖아요. 두 분은요, 좀 성숙해지면서 다시 만나는 카드예요. 재회운이 높아요. 근데 두 분이 좀 서로 성숙해지면서 서로가 오히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내가 이건 너무 미안했어 이러면서 두 분이 다시 만났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서 재회 확률은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조언만 드리면 끝날 것 같아. 고집이 좀 세거든요? 두 분 다? 어쨌든 한쪽이라도? 근데 그래서 고집은 좀 내려놓으셔야 수월하게 재회가 진행될 것이다. 그 고집만 내려놓고 서로 솔직하게 마음 나누기만 하면은 두 분은 그냥 다시 만난다. 다시 사귄다. 그냥 무조건 사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보너스로 끝에 재회운 넣어보고 있는데 어때요?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영상 하나를 올려도 재회운 궁금하신 분들 있고, 재회운만 올리면 또 아쉬운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또 재회운 제가 단독으로 안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제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재회운 하나씩 껴있으면 이 주제 보면서 재회운도 보고 하니까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새로운 시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 반갑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반갑고, 다시 오신 분들도 반갑고, 또 기존 구독자 분들도 반가워요.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맞이를 위해서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이렇게 다독여 봅시다. 그래서 새해에는 올해보다 우리 좀 더 좋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 양심을 지켜가며 열심히 살면 좋은 미래는 저는 무조건 온다고 보는 주의예요. 왜냐면 제가 정말 직접 겪은 거기도 하고 제가 많은 사람의 신수를 봐주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이런 하늘의 이치가 있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런 건 있다요. 착하게 살라는 게 무조건 남한테 막 남만 배려해주고 남한테 퍼주고 막 남한테 당하고도 그냥 허허 웃고 이런 게 착한 게 아니고요. 정말 지조와 절개를 지켜가면서 사는 게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사는 게 저는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트림이 나와 죄송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루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끝에 살짝 넣어봤고요. 이번 분들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리딩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3번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짜자자. 카드가 되게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 3번 분들의 상황을 왜 이거를 보러 들여오셨을지를 카드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상처? 자, 3번 분들은 리딩이 엄청난 특징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카드를 쭉 뽑았을 때 뭔가 일관성이 있다거나 스토리가 만들어지진 않고 그냥 오히려 이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 신수에 별로 문제가 없고 내 인생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러신 분들 일단 뽑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조금 나온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약간 벗어나고 싶다. 좀 이 상처 카드 뽑자마자 제가 벗어나고 싶다라는 말이 떠올랐는데 마침 또 자유를 상징하는 카드가 밑에 나왔잖아요. 뭔가 좀 벗어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나는 있지 않는가. 근데 카드 분위기가 너무 좋게 나왔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민이 애초에 중증 고민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 근데 고민이 있는데 벗어나고 싶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든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든 뭐 그 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든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거에는 뭔가 뭐 이렇게 확신이 좀 없으셔서 이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남 배려를 좀 많이 했어 이제까지 그 시간 동안에 그 상대방이나 누군가를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것까지를 많이 배려를 해주고 좀 수용을 해주고 그러면서 지내왔는데 이젠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간다든지 좀 해결을 한다든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누가 좀 계신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이렇게 투컵스가 나란히 나왔죠. 이게 누군가가 다가올 거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미 내 옆에 지금 누가 있으신가? 근데 그분과의 관계가 좀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미래운으로 넘어갔을 때도 다과회를 열고 파티를 하고 약간 그런 긍정의 카드였거든요. 이 카드가. 그런 다음에 저는 이 카드도 봤을 때도 그냥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거 이상하게.
이상한 건 아니죠. 하여튼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굉장히 상큼 발랄, 신나는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노는 것 좀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놀 때 화끈하게 또 노시는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로윈 있으면 할로윈 분장도 하고 크리스마스 있으면 크리스마스 파티 지금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성격 자체도요. 생각보다 내가 뭔가 그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내가 조언해드리거나 이럴 게 없는 게 그냥 할 말도 얼추 잘 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무난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으려나요? 너무 무난해서 걱정이 안 된다?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좀 연애를 하고 계신다고 가정을 해도요. 연애 전선도 좋고 만약에 혹시 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 해도 재회 운이 강한 건 아니지만 재회할 사람보다 더 좋은 인연이 좀 들어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재회 쪽으로 생각하셔도 괜찮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바운더리가 좀 애초에 좀 확실하신 분이 아닌가 싶은 게 정말 카드가 입을 모아 안정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인생을 굉장히 지금 잘 살고 계신가 봐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사는 건 아니지만 무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꾸준하게 뭔가를 해오고 달려오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3번분들은 특징이 하나 있네요. 금전운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주제를 막 정확히 명료하게 정해놓고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정말 보여지는 대로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금전운이 너무 좋다. 이미 좀 모으신 금전도 좀 있으시고 앞으로도 그 금전으로 인해서 좀 더 수확이 있다? 뭐 이득을 더 보신다? 뭐 집을 사면 집값이 좀 뭐 올랐다든지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좀 잘 되고 있다든지 재테크를 하셨을 때도 좀 수완이 있다 뭐 이런 게 좀 강해요. 굉장히 부러운데요? 그리고 현재 진짜 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맞다고 하시면 결혼까지도 가시거든요? 아니면 이미 결혼한 배우자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과의 관계도 좋다. 굉장히 좋다. 봐드릴 게 별로 없는데요? 3번 분들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것도 나오네?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 받을 게 없거든요? 좋기 때문에 조언해드릴 게 없잖아요. 근데 조언이 필요하다는 거는 상황이 조금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조언해드릴 거는 잘 모르겠고 하나 거슬리는 카드가 6카드라서 우리 이것만 빼서 다시 볼게요. 이 카드 정리하고 자, 제가 이 상처 카드로부터 좀 어떤 것을 꺼내볼까 하는데요. 내가 이 카드랑 너무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진짜 무난한 게 맞아요? 고민도 없어요? 하는 게 맞으시면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괜찮고요. 저 사실 맞아요. 좀 아픈 곳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기서부터 리딩을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짧게 해도 돼. 근데 이제 이 상처 카드가 왜 2번이나 나왔을까를 자, 파헤쳐볼게요. 컬러 카드로 파헤쳐볼까? 아니야. 이 속마음 카드로 파헤쳐볼까요? 저 카드가 왜 나왔을지 3번 분들 중에서 왜 심장에 칼이 꽂힌 카드가 나왔는지 너를 지켜주고 싶어.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희생하더라도 널 행복하게 해줄게. 한 가지 추측은요. 내가 엄청나게 가슴 절절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나를 이렇게 희생해서라도 좋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 좋아하는 사람에 관련된 문제에서만 감정 깊이 많이 쏟고 있어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만큼 희생을 하는 만큼 아프기도 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지금 당장은 조금 일방향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더 좋아한다는 거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 최악의 상황으로 보면 그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드는 생각은 연인 관계나 남녀 사이가 아니고 이렇게 사랑 문제가 아니고 가족을 내가 부양해야 한다거나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로부터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고 가족들을 위한 삶을 살거나 가족
가족들한테서 오는 문제를 내가 자꾸 감내하면서 살아야 해서 내 마음속에 깊은 트라우마 같은 그런 상처가 있어서 지금 혹시 이게 나왔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대단하다고 생각도 드는 게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에는. 웬만하면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 아니더라도. 굉장히 사회성이 좋으시거든요. 굉장히 사회화가 잘 되어 계시고 좀 이렇게 뭔가 덮여져 있는 느낌이에요. 감춰져 있다? 감춰 있다? 이게 문제를 야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런 것이지 않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상처이지 않나. 또 드는 생각이 내가 진짜 트라우마 컴플렉스가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 평소에는 가려져 있다가 내가 그 특정한 말을 들으면 튀어나가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내가 사회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가면을 잘 쓰고 있다는 것은 내가 또 감추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게 감춘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내지 않는 나의 진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내가 들은 상처되는 말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개인 사정 중에서 그걸 드러낼 때마다 내가 상처를 받았어. 아니면 그것이 발각이 됐을 때 내가 굉장히 그게 싫어. 약간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다. 근데 그게 숨기고 싶다 해서 그게 나쁜 것이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이 내 가슴속에 좀 있어서 이런 카드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3번 분들은 리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컵 카드가 계속 나오네요. 감정적인 것에서 그 감정적인 안정성을 좀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드는 느낌이. 내가 어쩌면 사실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 깊이 빠지는 게 싫어서 이것도 컵 나왔어.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빠져 지내는 게 싫어. 그러니까 나는 좀 이성적으로 살고 싶어.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너무 감정이 너무 풍부해서 그 감정을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랑 또 겹치게 나온 게요. 책이에요. 아까 여기에서 아까 전에 이 책 카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또 책 읽고 있죠. 그 다음에 컵 카드는 완전 중심 카드에서 나왔는데 여기도 컵 나오고 여기도 컵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9개, 10개잖아. 어떠한 이런 감정적 안정성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좀 하시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흐트러지는 게 나한테는 좀 괴로움으로 다가오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안고 있는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그냥 좀 눌러놓고 살고 싶고 그냥 덮어놓고 살고 싶고 그냥 없는 일처럼 치부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요, 이거를 굉장히 잘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뭐랄까, 덮어놓으셨다 해도 그게 덮어놓는다고 무조건 썩는 건 아니거든요. 덮어놨는데 썩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덮어놔서 썩는 경우도 있고, 덮어놨지만 덮어놓은 채로 잘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후자 같아요. 내가 감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뭔가를 덮어놓고 살지만 잘 산다. 그게 잘 덮여졌다. 그래서 잘 덮여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열어봤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요. 언제 발현돼도 이상하지 않은 거긴 하거든요. 덮어놓은 것 중에 괜찮지 않은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괜찮게 지금 잘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너무 들출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뭐 이래서 저렇다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순들게 이런 또. 그래도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나만 좀 드려보면요. 이것을 또 너무 덮느라 너무 또 감정이 메마른 사람처럼 남들 눈엔 좀 비춰지나 봐요. 좀 그런 느낌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카드 처음 뽑았을 때 해석이랑 지금이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앞부분 맞으면 앞부분만 들으시면 되고 뒷부분이 맞으면 뒷부분 끝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나 자신까지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는 어느 정도는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이 하고 있는 노력을 제가 말리고 싶진 않다. 이런 것 같아요. 꺼내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3번 분들 이 부분 리딩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보너스로 뭘 해야 되냐? 재회운이죠? 재회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리딩 맨 끝에 재회운을 지금 넣고 있거든요? 자,
자, 이 3번 쪽에 있는 선택지도요. 제가 일단 3개로 만들고 자, 1, 2, 3번이에요. 제외를 생각하시면서 1, 2, 3번 뽑으시면 될 것 같고요. 카드는 제가 추가로 한 장씩 더 넣을 거예요. 자, 내가 제외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이거는 꼭 제외가 아니더라도 상대방 속마음이 궁금하실 때 보는 거거든요, 이 카드가. 그래서 내가 속마음이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보셔도 괜찮은데 보통은 좀 연애에 관련해서 보시는 게 더 잘 맞긴 합니다만 자, 1번, 2번, 3번 중에 고르시고요. 카드는 일괄적으로 뒤집을 겁니다. 어머, 자, 1번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 조언을 구하고 싶어. 너와 함께하기엔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 2번 매일 밤 너를 생각하게 돼. 너를 지켜주고 싶어.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희생하더라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3번 너를 지켜보는 중. SNS 염탐하는 중. 네 일상이 궁금해. 처음에는 크게 마음이 없었어. 하지만 점점 네가 좋아져. 너를 더 알고 싶어. 1번 분들은요. 지금 뭔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이거 무조건 풀어야 할 문제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 상대방 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뭔가 확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너와 함께하기엔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 약간 자존감 문제나 현실적인 상황의 문제죠. 옛날에 진짜 이런 사람들 전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격지심을 갖는 사람도 많이 봤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뭔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없다든지 뭐 그러신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연애를 좀 마다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고 조언을 구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잘 하고는 싶은데 뭔가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뭔가 근데 일반 분들은 느낌이 약간 심장이 쿵 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진짜 너무 바라시는 것 같은데 상황이 자꾸 안 따라주고 상대방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불안하고 괴롭고 이런 느낌도 강해요. 현실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를 제가 조언 카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요. 현실적인 문제가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만에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닌가 봐요.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느껴진 대로 말씀드리면 상대방 분이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이 내가 볼 때는 옳진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진지해. 나는 진짜 상황 때문에 지금 너랑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내 입장은 그건 거죠. 좋아하는데 어떻게 헤어져? 좋아하는데 뭘 못 만나? 좋아하면 사랑으로 만나면 되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우리한테. 근데 상대방은 아니야. 우린 이렇게 만날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내 입장에선 진짜 답답하고 괴로운 거죠. 근데 상대방 분은 그냥 고집이 좀 센 건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좀 잘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여기서 제가 제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게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야 높아지거든요. 그래야 제외 확률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이게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도. 근데 그게 괜찮아 지고 뭐 진짜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지 만나는 건데 그걸 내려놓을지가 미지수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약간 운명에 맡겨야 되는 그런 걸 보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혹시 마음을 내려놓을 일은 없을까요? 라고 하고 제가 하나만 뽑아볼게요. 혹시라도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라도 이 사람이 좀 애매하게 구네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이 없는 것처럼 굴면 나라도 마음을 접을 텐데 그것도 아니야. 한 번씩 연락을 한다거나 한 번씩 뭔가 내 귀에 소식이 들어와. 그래서 이 내담자님이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좀 더 기다려봐야 돼. 좀 더 이 사람이 마음을 명료하게 먹도록 우리
약간은 이 사람한테 내 소식을 좀 흘려봅시다. 그냥 그 정도라고 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 좀 리딩이 아쉽고 너무 궁금하시면 다른 타로 영상이나 뭐 제 채널에서도 제 영상 한 번 더 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 오늘 이게 너무 땡기고 이 번호가 너무 내 소울 카드 같아 이러면 보세요. 그런 거 아니면은 좀 띄엄띄엄 보시는 게 좋아요. 점 너무 자주 보는 것도 안 좋습니다. 특히 같은 주제로요. 자, 그 다음에 2번 분들은요. 그냥 무조건 제외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상대방 분도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고 나도 너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진짜 너 희생해서라도 너를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상대방 속마음 카드로 뽑았지만 내 속마음이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너럴 리딩의 한계거든요, 이게. 어쩌면 제너럴 리딩은 원래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너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존재가 있는 사람이고 싶어. 이게 봐보세요. 이게 진짜 상대방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제외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방 마음이라 하기에는 제 마음 같아요, 너무. 이것도 읽어보셨을 때 이거 저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안 보고 있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향일 수 있는 게 내 쪽에서 일방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완전히 두 갈래로 갈리는 게 이게 상대방 마음이면 무조건 제외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이고 상대방 마음이 아니다 하면은 조금은 어려워요. 조금은 어려운데 뭐 보통 제외 가능성이라는 건요. 오늘 없다가도 내일 생기기도 하는 거라서. 왜냐면 연애운이나 재회운이 굉장히 변화가 빨라요. 변화가 많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생각보다 한결같지가 않다니까? 오늘 싫다가 내일 좋다는 사람도 많고 오늘 좋다가 내일 싫다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의 타로가 이럴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젠가 다시 쌍방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오늘로서만 듣고 일단은 좀 기다리고 털어봅시다. 오늘 이게 평생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연애의 점은 더더욱 단기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장기까지도 보이는 점도 있는데 그러면 보통 맞거든요. 근데 보통은 단기로 봐야 돼요. 보통 이 유동성이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 하면은 조금 기다려보셔라. 이게 상대방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제외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분들 오히려 제외운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염탐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처음에는 마음이 없었는데 뭐 점점 네가 좋아져. 너를 더 알고 싶어져. 마음이 이게 이 멘트 그대로 보실 필요가 없는 게요. 처음에 마음이 없었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1만큼 좋았으면 점점 2, 3, 4 이렇게 마음이 올라가고 있다. 현재의 마음이 좀 더 깊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재회로 치면요. 처음엔 재회할 생각이 없다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재회할 마음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재회운이 진짜 제일 좀 높다고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제일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요. 이 재회운 제가 봐보세요. 1번에 제가 선택지 4개 두고 2번에 선택지 3개 두고 3번에 선택지 3개 두고 이랬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3번에서만 내 카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3번을 뽑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앞에 타로만 나한테 맞고 뒤에 제외운은 1번으로 가서 보셔도 되고 2번으로 가서 보셔도 되고 3번으로 가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고 내가 맞는 걸로 나의 진짜 소울카드가 맞는 거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3번 분들을 이 모든 리딩과 끝에 쿠키 제외 운까지 리딩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요. 3번 분들은 굉장히 무난한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게 계속 키워드죠. 결국엔 내가 안정을 찾는다. 내가 지금 안정적이다. 앞으로 찾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의 내년 운수는 어떨까요? 라고 하시면은 괜찮다. 안정적이다. 지금과 또 어쩌면 별로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근데 변동이 없어야 좋은 운수도 있는 거 아시죠? 너무 안 좋으면 좋아져야겠지만 지금도 괜찮기 때문에 내년도 괜찮으면 그냥 그 안정성으로 가는 게 좋은 거기도 해요. 어쨌든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진짜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또 새로운 시도 많이 해볼게요. 오늘 새로운 시도 어떨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선택지가 1-1, 뭐 2-3, 막 3-4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저는 좀 골고루 볼 수 있고 좀
좀 더 정확도도 높아지고 계속 카드 뽑는 거 좋아하시면 뽑는 재미도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굳혀보는 것도 생각해보고 아니면 이런 류의 타로도 제가 비율을 좀 많이 올려서 시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괜찮다고 느껴지면 이런 타로도 많이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재회원 같은 경우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재회원도 꾸준히 올릴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사모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반갑고요. 2번 오신 분들도 반갑고요. 그 구독자분들도 당연히 반갑고요. 우리 연말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좋은 모습으로 영상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무사히 찍었습니다. 시간을 안 봐서 제가 몇 시간을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오늘도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괜찮아서 지치지 않고 리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선택지를 3개로 줄이니까 그리고 3개에서 갈래를 뻗어나오면서 리딩을 하니까 훨씬 에너지가 좀 잘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지 7개 하는 방식을 바꿀 생각은 절대 없고요. 선택지 7개는 고수할 건데 선택지 7개를 고수하는 타로와 이렇게 뭐 3, 4개, 5개, 6개, 4개 이렇게 하는 타로도 앞으로 계속 만들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3개이자 갈래를 뻗어나가는 타로 만들어봤더니 제 스스로 만족도가 좀 높아서 오히려 좀 디테일한 해석도 되는 것 같고 또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거지만 다른 게 아닌가? 어떤 분이 댓글에 어머 침쳤어. 그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선택장애를 유발한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분 때문에 바꾼 것까지는 아니어도 선택지가 많아서 힘든 건 저도 많아서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선택지 좀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지만 7개라서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입맛에 맞추면서 너무 또 제 스타일만 고집하면은 오히려 또 대중성이 떨어지니까 저는 그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서 어차피 7개도 하고 4개도 하고 3개도 하고 재회원도 하고 뭐 하늘에서 온 메시지도 하고 이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워낙 굉장히 다채로운 걸 좋아하고 저의 캐릭터 자체가 되게 일관성이 있다기보다는 좀 다양한 캐릭터를 제가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고 내가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게 저도 재밌고 또 같은 거를 하면 저도 질려요.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하고 하다못해 저는 어느 정도 질리냐면 같은 카드 계속 잡는 것도 질려. 그래서 타로 카드도 이 빈동타로를 제가 계속 할 거라면 새로운 카드도 좀 만들어 보야 새로운 카드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뭐 맘 같아서는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으면 좀 만들어도 보고 싶거든요. 나중에는 뭔가 내가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진짜로 까먹었다. 어쨌든 제 막 영상 앞뒤로 좀 라디오처럼 틀고 들으시는 분들 있다고 해서 제가 요즘에 오프닝도 찍지만 마무리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에 오늘도 제가 그냥 주저주저 저의 일상도 담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저랑 내적 친밀감을 또 쌓는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닉네임을 말은 안 할게요. 근데 그래서 너무 저도 항상 댓글 볼 때만 너무 기분이 좋고 이 영상을 보면서 내적 친밀감을 쌓는다는 게 뭔 느낌인지 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막 라이브 방송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는데 제가 체력 이슈로 그리고 정말 연말은 바쁘긴 바쁜가 봐. 계속 내가 연말 무새처럼 연말 바쁘다고 이러는데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까지는 어려워도 이렇게 영상 한 번 찍을 때마다 이렇게 길게 메시지를 담고 나의 마무리 엔딩 그런 걸 담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뭐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타로카드 내가 제작하고 싶다고 했고 타로카드 만들고 싶다고 했고 질리니까 다채로운 모습 하고 싶다고 했고 타로카드 새로 사고 싶다고 했고
타로 카드 만들고 싶다? 타로 카드? 다양한 매력? 캐치티니핑?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네. 타로 카드랑 관련된 거였는데. 타로 카드를 보면서 타로 카드를 찍고, 아니야, 타로 카드가 다양하고 타로 카드가 질리니까 새로운 카드를 하고 싶고, 나중에는 내가 직접 만들 일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나의 예언을 했고, 재회운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재회운 일시 만들 거고, 다양한 주제를 할 거고, 새로운 시도를 할 거고. 진짜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른 얘기인데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좀 얇아졌나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팔이 두꺼운 편은 팔이란다. 여기까지는 두꺼운 편은 아니긴 한데 손가락도 사실 살 좀 더 빠지면 얇은 편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에 내가 약지 반지, 만약에 막 커플링 같은 거 끼면은 이런 호수 그런 거 보통 약지를 많이 외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말랐을 때는 이 약지에 6.5호인가? 6호? 막 이랬었어. 그리고 검지도 10호. 막 정말 빡세게 끼면 9호도 막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 새끼는 막 3호도 안 들어가고, 3호도 너무 크고, 막 2호? 2.5호? 막 이 정도 돼야 됐고 그랬어요. 근데 살이 찌니까 손가락에도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반지를 끼면 옛날이랑 호수가 다른데, 제가 지금 다이어트 밥 먹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안 먹으면서 하니까 몸이 너무 망가지는 것 같고, 어차피 살도 안 빠지더라고요. 안 먹어도 어차피 다시 먹으면 금방 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진대사가 빨라서 그런지 좀 굶으면 솔직히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운동으로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그냥 조금 저탄수화물, 그리고 거의 무당 아니면 저당 이런 식으로 당하고 탄수화물만 제한을 최대한 하면서, 그리고 저염식도 하고 싶은데 막상 또 짠 거는 먹어도 살이 찌진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엄청 잘 붓는 타입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잘 안 부어. 체질이 바뀌었나 봐. 더위도 많이 탔는데 좀 덜 타는 것처럼 체질이 바뀌었나 봐. 그래서 저당, 저탄수화물, 뭐 진짜 빡센 날에는 무탄수로 하거든요. 근데 무탄수는 자주는 안 해. 단백질하고 지방만 너무 먹어주니까 또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다이어트 하니까. 그리고 제가 스트레칭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맨몸 운동해요. 어차피 운동을 안 했던 몸이기 때문에 맨몸 운동만 해도 운동이 돼. 그래갖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몸무게도 진짜 조금씩 줄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몸무게는 빨리 줄어. 대신에 금방 쪄. 요요가 바로 와. 근데 조금씩 빠지면서 몸매가, 눈바디가 달라지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벌써 어깨 라인도 달라졌고, 팔뚝이 진짜 제가 너무 두껍거든요. 그 팔뚝도 약간 라인 잡혔어. 아주 약간.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주고, 하체 부종 스트레칭. 제가 하체가 그래도 좀 붓는 편이어서 스트레칭 해주니까 와 진짜 레알 다리가 정말 라인이 살짝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폼롤러도 하거든요. 폼롤러 등이랑 어깨랑 이제 허벅지랑 이런 데 밀어주니까 완벽해. 이게 진짜 건강하고 무리 안 되는 천천한 다이어트인 거예요. 근데 확실히 몸무게 변화는 아직 많이 없지만 얼굴도 좀 작아졌고 턱살이 좀 줄어들고 눈바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제가 근력 운동이랑 이런 걸 하니까, 그리고 붓기도 빠지고 하니까 같은 몸무게여도 체형이 달라진다는 걸 너무 느꼈어. 또 근육이 지방보다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근육이 찌면 몸무게는 변화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몸으로 느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야. 그래서 좀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말해봤고요. 허리도 나 요즘에 줄자로, 마침 줄자가 옆에 있거든요? 이걸로 재요. 그래서 이거 뒤에 가면 인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허리 인치를 재봤는데 제가 살이 진짜 많이 쪘을 때
구라 안 치고 한 30인치까지 갔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사실 전신에서 허리가 좀 얇은 체형이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팔뚝은 진짜 약간 비만 수준인데 다리랑 허리는 괜찮고 엉덩이는 약간 처졌는데 그것도 내가 운동해서 올렸고 막 하여튼 그러면서 얼굴에 살은 또 많고 턱에 살이 많은 체질이에요. 근데 내가 그 허리가 내가 29, 30인치까지 늘었다는 건 진짜 몸무게가 하여튼 몸무게 내가 밝힐 순 없어. 하여튼 진짜 많이 쪘었고 근데 다이어트 하고 복근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하고 이러니까 내가 요즘에 허리가 몇 인치인 줄 아세요? 최근에 27인치까지 줄었다가 요즘 26인치로 줄었어. 근데 제가 엄청 말랐던 말라깽이 시절이 있어요. 그때 내가 허리가 몇 인치였냐면 이것도 구라 아닙니다. 한 23인치였어. 그래서 지금 내가 29까지 쪘었고 30까지 쪘었고 27 빠지고 지금 26까지 왔잖아요. 근데 제가 목표 몸무게가 지금 한 5kg는 더 빼야 돼요. 제가 목표 몸무게까지 가려면. 그러면 그때 되면은 내가 볼 땐 다시 24인치, 23인치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어쨌든 우리 인생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열심히 대충 살아봅시다. 너무 열심히 살 것도 없고 헤치! 그렇다고 또 대충 살면 안 되지만 재채기 너무 시원했는데 방금? 그렇지만 너무 또 나는 너무 그렇게 무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살면 되는 거니까. 피곤하고 이런 것들, 저는 스트레스 받는 것들 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스트레스 주는 거 있잖아요. 다 그냥 치워버리세요. 내 인생에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안 받아. 어쨌든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에 제가 이걸 올려버려서 들켰는데 이게 새로 산 니트인데 아직 약간 뭔가 내 몸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아직 이 니트를 입지 못하고 있거든요. 살을 좀 더 빼고 입고 싶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영상을 한번 멤버십 영상 찍는데 이 밑에 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니트가 핑크 니트거든요. 화면에는 무슨 색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약간 쿨한 핑크예요. 약간 연보라가 들어간 쿨한 핑크 그런 느낌인데 바닥으로 한번 써봤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무리 엔딩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반갑고 항상 감사해요. 우리 또 만나요. 그리고 우리 댓글로 우리 소통 많이 해요. 댓글 공개적으로 달기 창피하거나 좀 민망하시면 커뮤니티 댓글로 달아주셔도 돼요. 커뮤니티 어차피 사람들 오래 묵은 걸수록 커뮤니티 잘 안 보잖아. 커뮤니티에 저한테 막 안부 인사해도 돼요. 그럼 내가 댓글 달아줄게요. 감사합니다.